중1 기본 도형에 대한 개념 강의에 앞서 먼저 기하와 그 역사에 대한 프리스터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수 대신 문자를 이용하여 수학 문제를 간단히 만드는 기술로 대수학 파트인 문자의 식, 방정식, 함수에 대하여 배웠고, 이번 2학기에는 도형과 관련된 기하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겁니다. 도형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기하란 용어는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두 용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데 그 차이는 다음에 이어질 강의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기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기하라는 용어는 문명의 발생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풍족한 수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지요. 기하라는 용어는 이 중에서 특히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의 풍족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로 인해 농사에 아주 유리했어요. 그 이유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대홍수가 일어나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상류로부터 기름진 흙을 휩쓸어와 거름을 주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장마나 태풍의 시기에 갑자기 불어난 강물 때문에 쌓아둔 제방이 무너져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뉴스를 통하여 접하기도 하죠. 제방이나 댐과 같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기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집트 지역은 무덥고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인데 나일강의 상류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그 영향이 이집트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범람은 농사를 짓는 측면에서는 장점도 되겠지만 농경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까지 범람을 일으키므로 여간 골칫덩이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일강의 범람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다음 해에도 이 시기엔 나일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기원전 4200년부터 고대 이집트인들은 1년을 365일로 하는 태양력이 발명되어 사용되었다고 해요. 또한 강물이 주거지로 범람하는 것을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하를 파고 수문을 만들며 제방을 축조하면서 토목 사업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건축술이 발달하게 되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수많은 위대한 유적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범람이 비옥한 토지를 해마다 만들어주는 장점도 있지만 대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주위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전에 있던 각 개인의 토지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므로 토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쓴 책에 이집트의 세소스토레스 왕은 대홍수로 토지가 유실되면 어느 만큼 유실되었는가를 측량하여 유실된 땅만큼의 세금은 빼고 나머지 땅의 세금만을 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토지 측량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기하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돼요. 기하는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 하는데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서 토지를 측량하는 어원을 지닌 지오메트리를 살펴보면 지오는 땅이나 토지를 의미해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상표의 로고 많이 본 적 있죠? 여기서도 합성어의 앞에 지오가 보이죠? 이 상표는 1888년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 펴낸 잡지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지리적인 부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범위를 넓혀 범지구적인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잡지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잡지보다는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채널이나 최근엔 한국에서 라이선스 계약한 의류 브랜드로 더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오는 땅이나 토지를 나타내고 메트리는 측량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이를 합성하면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래 벽화를 보면 다른 문명에서와 같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길이를 측량할 때 새끼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서 측량에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발달된 측량술과 건축술을 이용하여 오늘날까지 축조 방식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 피라미드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참고로 지오메트리는 17세기 중국 청나라로 유입되면서 영어 원음을 좀 간략히 줄여서 중국어 발음과 비슷하게 하여 지어로 번역했다고 해요. 물론 한자로는 기하라고 쓰지만 지오메트리의 음을 차용했기 때문에 한자 자체로는 지오메트리의 의미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게 된 거예요.